안녕하세요. 지금 아무도 마이크를 안 쓰셔서 그냥 이렇게 제 목소리로 말씀드릴 건데 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GA에 대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죠. 이하 GA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애널리틱스 강의를 맡게 된 윤효경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프로젝터가 그럼 그냥 마우스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 맞고요. 사진을 얼마 전에 새로 찍어서 한번 프로필 산뜻하게 바꿔왔습니다. 지금 전 DA 허브에서 디지털 퍼포먼스 팀 매니저를 맡고 있고 GA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A랑 GTM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질문 중에 GTM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오늘 GTM 내용은 굳이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어서 혹시나 이 부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뒤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는 자격증이 이제 GAIQ 자격증은 당연히 있고요. 에드워즈에서 아까 에드워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에드워즈 이제 광고 플랫폼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서치, 디스플레이, 모바일, 비디오, 애드버타이징에 관련된 자격증들이고요. 국내에는 아직 필요가 없는데 쇼핑과 관련된 자격증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돼서는 이제 ADSP 국가공인 빅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ADP라고 하는 분석 전문가 과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빅데이터는 아직 국내에 들어온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격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GAIQ가 좀 더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실무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GA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저희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성공 사례랑 그걸 성공하기에 앞서서 분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부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PCM처럼 GAIQ 인증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뒤에 이어서 Q&A 시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애널리틱스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웹로그 분석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들 혹시 여기에 지금 현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네. 혹시 GA 들어보셨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뭔지 들어보셨다. 꽤 많으시네요. 네. 혹시 GA 지금 활용하고 있다. 마케팅은 아니더라도. 네. 많이 활용은 아직 덜 하시고 계신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웹로그 분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웹로그 분석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우리 사이트가 있을 건데 온라인 마케팅을 대상으로 할 때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 방문자들이 남긴 발자취를 로그라고 합니다. 그 로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웹 로그 분석이고요. 그래서 GA는 이 웹 로그 분석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이스 카운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 카운터 아니면 네이버 애널리틱스 요즘에 또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이제 가격이 좀 나가죠. 프로그램이. 네,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GA를 감사합니다. GA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R이나 파이썬 이렇게 해서라도 데이터 분석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웹로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든 툴이 G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하시려면요. 먼저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구글이다 보니까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고 지메일이 있으시면 구글 GA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에 가입을 하셔서 가입 절차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약관 동의하신다. 요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GA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절차만 가지고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이제 마케팅에서 GA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글에서도 이제 실제로 학생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 공부를 하실 때 데모 계정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데모 계정을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모 계정 같은 경우는 구글 스토어에 대해서 그 구글 스토어 데이터들을 실시간 데이터까지는 제공을 하는데 그 기간별로 선정을 해서 전부 다 오픈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볼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기 권한을 부여받으시고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세팅을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모 계정을 열어주는 이유가 데모 계정을 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거랑 똑같이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아, 구글이 이런 의미로 이런 단계들을 세팅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카피는 원래 창조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카피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게 GA를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데모 계정을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 계정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 아까 애널리틱스가 웹 로그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요즘 모바일 시장이 거의 뭐 50% 이상 넘었죠. 이미 50% 이상 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모바일 시장이 정말 큰데 그 모바일 시장에 적용되는 게 파이어베이스고요. 그 구글이 이제 사실 모바일 시장에 진입에는 조금 늦었어요. 늦어서 얘네들이 파이어베이스랑 손을 잡고 파이어베이스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로 설치를 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1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웹사이트에 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웹사이트 트래픽을 추적하고 그 구글 애널리틱스 리포트를 제공하는 그 보고서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구글에서 무료로 이걸 풀고 나서 기존에는 뭐 3만 명 정도 사용을 하시다가 거의 지금은 3천 명 이상 사용을 할 정도로 구글에서 이건 뭐 샤오미가 대륙을 실수라면 이건 구글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좋은 서비스를 오픈을 무료로 했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개인이 100개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정과 속성과 보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00개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각 계정별로 50개의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별로는 또 보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정과 속성과 보기가 기획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만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속성당 월간 1000만 조회수가 가능한데 이 월간 1000만 조회수 웬만한 중견기업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애널리틱스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을 때는 애널리틱스 360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 억 단위로 넘어가는 서비스인데 그렇게 좀 갭이 크게끔 해서 샘플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툴을 결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구글 360입니다. 근데 억 단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보시지 않더라도 속성당 월간 1000만 조회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그 애널리틱스 툴들과 믹스하면 네, 현업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웹과 앱 분석에 필요한 최적의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측정 기준이라는 것과 매트릭스 측정 항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들을 다양하게 믹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조합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GA에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GA가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분석 트렌드가 양적 분석에서 질적 분석으로 많이 넘어갔고 이 질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 목표값인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추적을 통한 마케팅 ROI 분석과 혹은 광고 데이터, 광고 성과 추적, ROAS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에 것과 같이 비즈니스에 맞는 커스텀 리포트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기본 스크립트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기본 스크립트 하나만 HTML 태그로 만들어 주셔서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헤더 부분에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페이지나 고객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크립트 하나만 심어 놓으시고 먼저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신 다음에 적용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GA를 현업에 쓰고 싶습니다. 근데 GA 쓰면 정말로 분석하면 성장 가능한가요? 우리 비즈니스 성장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는데 성장이 목표시면 GA만 써서 성장 불가능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GA 쓴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GA를 쓰셔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해답을 찾아내시는데 GA가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성장만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드리는데 GA는 정말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퀘스천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비즈니스 퀘스천을 제가 오늘 이렇게 16가지나 사실 16개로도 부족하고 각각의 필드마다 비즈니스 퀘스천도 정말 다를 테지만 이렇게 많은 퀘스천들을 강의 자료에 넣고 소개를 드리는 데는 이 비즈니스 질문이 앞으로 실무에서 GA를 활용할 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무의 GA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일단 질문부터 해라. 내가 GA에서 뭘 얻고 싶고 GA가 무슨 답을 주고 싶은지 원하시면 먼저 GA에서 뭘 보고 싶은지 질문부터 하시면 그게 GA를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정말 방법 1순위입니다. 지금 혹시 휴대폰으로 다 여기 주소에 접속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설문조사인데요. 제가 뜬금없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샘플 페이지여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 GA 강의가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초급부터 오픈이 되는데 그 강의 제목에 어울리는 타이틀을 한번 골라주시면 어떨까 해서 샘플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갑자기 투표를 진행하다니 조금 뜬금없죠. 혹시 이거 다 접속하셨나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뜨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연수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급하게 만들어서 조금 UI는 엉망이지만, 네. 이 옆에 보시면 4가지 항목이 뜨고, 사지선다 중에 하나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뜬금없이 이걸 한 이유는 GA를 활용하는 거를 조금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좀 전에 보여주셨던 페이지와 GA를 연결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페이지 안에는 이미 제가 심어 놓은 구글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거기에는 조금 있다가 혹시 요청하시면 보여드리려고 GTM 코드도 같이 심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테스트한다고 방문자가 조금 있었죠. 이게 방문자들을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시간 화면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시간 화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GA 보고서의 구성인데요. 이게 GA에서 보여주는 실시간 보고서, 그다음에 오디언스 보고서, 획득 보고서, 비헤이비어 보고서, 그다음에 컨버전까지 해서 전환 보고서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실시간 리얼타임 보고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지금 많이 접속을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접속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계신 한 30분 정도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반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접속을 해주셔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분 단위로 얼마나 접속을 하셨는지 보실 수 있고 그 옆에는 초 단위로 접속을 하셨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비중이 지금 93% 정도로 거의 다 모바일로 접속을 해주셨고 지금 랩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7% 정도로 랩탑을 가지고 접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 디바이스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페이지에다가 순서를 붙여놨어요. 이제
어떤 거에 투표를 하셨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메인 페이지고요. 제일 처음에 접속하셨던 페이지가 ga_example_index.html 코드 이 주소고, 이 주소에서 지금 1번을 눌러주신 분들이 한 4분 계시고요. 3번도 4분, 박빙이에요. 그래서 4번 3분, 2번은 한 2분 정도. 이게 실시간 데이터인데 조금 천천히 들어오긴 해요. 한 3분 정도 기다리면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이어서 인터벌이 길게는 1분 정도까지도 보시고 인터벌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시간 데이터를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그 광고의 효율을 지금 바로 보시기에는 그 광고 자체의 효율을 보실 수 있는 매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다가 추적을 할 수 있는 수동 태그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광고 이제 랜딩 페이지라던가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한 유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페이지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내가 A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B라는 웹사이트로 웹을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샘플 테스트 같은 계정으로도 GA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GA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 다 너무 박빙이어서 이름을 정할 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네. 뒤에 시간이 오늘 1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는 좀 전에 실시간 보고서밖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GA 리포트 구성은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실시간 보고서와 잠재 고객 보고서, 그다음에 획득 보고서, 행동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랑 사이트 페이지의 이벤트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런 행동 보고서와 전환,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골이나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GA 가장 큰 보고서고요. 혹시 구글 애널리틱스가 보고서를 몇 개 정도 유저들한테 제공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숫자나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몇 개 정도 찍으셔도 됩니다. 네. 보고서 개수.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인심을. 150개요? 100개? 거의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30개 정도 지금 되는데, 예전에는 한 100개 정도 시작해서 지금 베타 서비스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를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계속돼서 강의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구글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힘든데요. 구글 보고서는 지금 130개 정도 되고 그 130개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게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이 정말 구글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툴입니다. 이 강력한 툴이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요. 처음엔 대시보드가 있고 그 밑에는 커스텀 리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세이브드 리포트인데 저장된 리포트고 그 밑에는 커스텀 알러트가 그냥 알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게 커스텀 리포트랑 세이브 리포트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시각화 툴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으실 거여서 그걸 아직 구글이 이 애널리틱스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애널리틱스 안에서 확인을 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기능을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커스텀 리포트는 정말 아까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의 조합들이 어떻게 커스텀 리포트 안에서 돌아가고 정말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50개 이상 되고 여기도 50개 이상 되면 만들 수 있는 수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리포트를 만드시는 거죠. 그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걸 보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바로 보고용보다는 아니면 부서 간 협력을 위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게 있는데, 이 커스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액션을 취했다고 해서, 만약에 세일즈 팀에서 액션을 취했다고 해서 마케팅 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커스텀 보고서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 데이터를 공유할 때 주석 기능이 있거든요. 이 주석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그걸 이제 업무의 소통을 채널로 사용을 하시는 게 커스텀 리포트의 많은 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이점들은 뒤에서 활용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측정 기준은요, 구글에서 얘기하기로는 A, B, C 구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A, B, C 구성이요, 왼쪽에 있는 보고서에서 보시면 오디언스랑 어퀴지션을 묶어서 A, 그다음 비헤이비어를 B, 컨버전을 C로 따고 있고, 지금 측정 항목에서는 획득이랑 행동, 그다음에 전환, 그래서 어퀴지션, 비헤이비어, 컨버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C 구성으로 조금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직관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구글의 의도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단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 어퀴지션 보고서를 제가 눌렀는데 이 밑에는 트래픽에 관련돼서 소스랑 미디엄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눌러서 보시면 지금 아래에는 구글에서 올가닉으로 들어왔다던가 유튜브에서 지금 추천으로, 레퍼럴은 추천이거든요. 추천으로 공유를 통해서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인 유입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측정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획득과 행동과 전환이 나오는데요. 사전에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표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조금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유저와 뭘 봐야 되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현업에서 GA를 사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유저랑 세션이랑 바운스 레이 그다음에 컨버전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꼭 보셔야 되는 게 유저는 사용자들을 말하고 세션은 그 페이지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말하는데 랜딩 페이지랑 조금 개념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바운스 레이트 이탈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바운스 레이트이 정말 높다. 이 페이지에서 이탈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바운스를 이 이벤트 페이지로 떨어뜨렸는데 거기에서 이탈이 심하면 그 이벤트 페이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컨텐츠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저들이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없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런 비즈니스 퀘스천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이 매트릭스 안에서도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운스 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기존의 분석 트렌드가 양적 분석에서 질적 분석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유저 숫자나 세션 숫자 그냥 당장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숫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양적 분석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구글에서 자연적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매출에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라고 보는 게 질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분석에는 컨버전 지금 이커머스로 다 되어 있는데 얘는 구글 데모 계정 기준이고요. 이커머스 말고 만약에 회원 가입 아니면 상품 조회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유저에 대해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게 네.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죠. 장바구니 담는 거. 장바구니 가지를 추적해서 목표로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팝업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총이라던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림들이 있는데, 이 팝업창을 얼마큼 클릭했고, 팝업창을 타서 이 사람들이 얼마큼 우리 랜딩 페이지에 도착하는지까지도 그런 걸 골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팝업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벤트 처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퍼널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다 페이지를 잡아주셔서 그 유입 경로 같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전환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유저, 세션, 바운스 레이, 컨버전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말씀드려야 되는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적용 프로세스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을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까 보셨듯이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그 바운스 레이트이 높다라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페이지에서 만약에 그게 우리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바운스 레이트이 되게 높으면 이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 바운스 레이트를 왜 높을까? 그래서 왜 높고 난 뭘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시지 않으시면 그 다음 단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고 GA 리포트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GA 리포트를 확인을 해 주셔야 내가 이 리포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GA 인터페이스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면,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트래픽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고 싶고, 유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큐지션에도 트래픽 들어가셔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GA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경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게 그 비즈니스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담고 있어야 내가 이 리포트를 확인을 했을 때 이 리포트에서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GA 리포트를 확인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하나씩 지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실 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전략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셔야 되고요. 시행까지 하셨으면 결과 분석하는 단계까지 하셔서 결과 분석하셔서 다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한 프로세스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거는 마케팅을 하시던 안 하시던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KPI, 우리 기업의 KPI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KPI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목표 지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한 단계가 GA 리포트를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이 KPI 지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설정하셔야 되냐면요. 얘를 설정하시지 않으시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몰라요. 이 KPI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KPI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저 세션, 바운스 레이, 컨버전 이 네 가지만으로도 KPI 구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KPI를 잡아주셔야 우리가 결과를 분석할 때 이 결과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KPI를 적용해서 저희 실무 분석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식품 이제 약자로 썼는데요. 이름 들으시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식품회사의 도시락, 이제 다이어트 도시락을 출시를 해서 그 다이어트 도시락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분석을 했냐? 여기 같은 경우는 재방문자 대비 신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 신규 방문자를 전부 다 광고에 되게 많이 의존을 했고 광고를 통해서 신규 방문자를 끌어오다 보니까 광고의 매체별 효율이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ROAS 당연히 감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방문자도 동일하게 떨어졌죠. 신규 방문자가 없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신규 방문자 매출 비중이 전월이랑 전년이랑 대비해서 약 7% 정도 통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7%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100만 원 7%가 아니라 만약에 뭐 억 단위의 7%다라고 얘기하면 몇 억이 깎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요. 7%면 상당히 큰 거고 이 모든 문제점과 저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그래서 결과치는 다 GA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가장 먼저 비즈니스 퀘스천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대체 왜 신규 고객은 떨어지고 광고는 또 뭐가 문제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부터 봐야 되는지 그 질문을 던졌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면 전환을 일으킨 고객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를 한 고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캠페인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캠페인은 대체 왜 성과가 좋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탈률이 높은 고객의 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률이 높은 고객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도 연계될 수 있는데요. 유입 경로는 전환 고객의 특징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크게 고민을 했던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 같은 경우는 채널이랑 매체, 키워드, 디바이스별로 고민을 더 세분화시켜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KPI는 이거였어요. 고민이 신규 방문자가 들어와서 왜 매출이 떨어졌을까 고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 방문자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고 이 신규 방문자는 신규 방문자 수로 확인을 해봤고 매출액은 전환값 그리고 이커머스 레비뉴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전년도 대비라고 해놨는데요. 이 전년도 대비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월인지 전년도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그 데이터가 만약에 얘가 전년도 대비를 제가 적어놓지 않았더라면 이 밑에 있는 신규 방문자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 이거는 KPI가 아니에요. 뭘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얘는 KPI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무슨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PI는 전년도 대비 신규 방문자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기업이어서 마음대로 저희가 개발자랑 컨택이 잘 안 됐어요. 아무리 이제 그쪽으로 그쪽 마케터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개발단에다가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향상된 전자상거래를 활용을 하면 좋은데, 참 좋은데 협의가 잘 안 되면 이런 게 참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향상된 전자상거래를 적용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이 향상된 전자상거래를 적용하는 이유는, 향상된 전자상거래를 적용을 하면요, 이 쇼핑 비헤이비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쇼핑 비헤이비어에서 이렇게 같이 버너를 만들어주거든요. 만약에 얘를 측정을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장바구니 얼마나 담는지, 그래서 제품 상세 보기 하고 장바구니 얼마나 담는지, 그 다음에 그 장바구니에서 주문서 작성으로 얼마나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결제 완료로는 또 얼만큼 가는지. 근데 사실 얼만큼 가는지보다 얼만큼 빠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만큼 가는지는 매출액 보면 매출액 상승하면 당연히 많이 가는구나 할 텐데, 왜 빠지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빠지는지가 중요했어요. 고객들이 어디서 유출이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그 대안으로 목표 흐름 보고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표 흐름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 페이지로 추적이 되고, 목표 값은 이벤트로도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 목표 흐름 보고서는 이 왼쪽에서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페이지로 나가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 목표 페이지까지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 흐름 보고서는 페이지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목표 흐름 보고서를 통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상품 리스트 페이지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 특정 물품에 대한 페이지를 들어와서 여기는 PC 주문서를 얼마큼 작성을 했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PC 주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주문 완료로 얼만큼 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문을 할 때 지금 조금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지만, 상품 안내에서 지금 이 상품 다이어트 식품이어서 다이어트 도시락 이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이 빠져요. 18.78%밖에 안 갑니다. 제품을 상세 보기 하러. 그러면 이 상품 페이지에서 지금 7,173명이 들어왔는데 5,826명이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쇼핑 욕구가 계속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카테고리로 옮겨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로 그 다음에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따로 필터링을 하던가 세그멘팅을 통해서, 그래서 쇼핑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좀 걸러주시고, 나머지 이제 정말로 우리 페이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라는 고객들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대략 한 50% 빠집니다. 50% 빠지고요. 이 다음에 50%도 되게 좋은 수치고요. 한 거의 70% 정도 가까이 빠지고, 여기서 넘어가는 게 지금 여긴 좀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이어트에서 그 주문서 작성으로 가는 게 많이, 지금 83%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여기서도 한 거의 절반 이상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깔때기 채널로 많이 말씀들 하시죠. 뭐 ARR 모델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객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말씀하실 때 깔때기 유형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유입은 많은데, 그 밑에서 유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꼴로 도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유출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이 왜 다시 나갔는지, 아까 여기서도 보시면 주문서를 작성하시다가도 갑자기 종료를 하시거든요. 여기 익십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종료를 하시는 게, 이게 모바일 데이터랑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PC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탈을 하는 게, 요즘에는
모바일 시장이 정말 많이 확대가 됐으니까 PC에서 물건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모바일에서는 그냥 지문 하나로 결제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가서 다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쪽 단계에서 유입이 많다. 모바일 유입에서 주문서 작성으로 바로 가더라.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진짜 이탈이 아니라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서 결제를 모바일에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을 키워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바일 뭐 UI를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바일 어플을 만들다던가 웹페이지 말고 그런 추가적인 액션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밑에 주문 완료까지 어디에서 주문 완료로도 뜬금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건 허수들도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유저들은 잘 확인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는 건데 실무 활용에 있어서 액티브 유저는 캠페인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유저가 다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높아요. 근데 7일 동안 활성된 유저는 갭이 너무 많습니다. 25,000명에서 이 밑에 축값도 표시 안 될 만큼 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발생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왜 첫 번째 데이 유저들이 끝까지 안 남느냐 그럼 이 유저들 끝까지 남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이 활성 유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벨을 달성을 해야 되고 게임에서 매일매일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도달 욕구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 활성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알림 푸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메일을 한 번 더 보내다던가 아니면 뭐 SMS 그러니까 고객이랑 터칭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객이 우리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걸 확인을 알 수 있게끔 장바구니에 담겨 있지 않더라면 우리 제품을 어떤 걸 봤다라는 걸라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 터칭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애드워즈 이제 동적 리마케팅 내가 봤던 제품들을 다시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예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면 조금 더 활성 기간들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활성 사용자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채널.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이제 어디에서 유입이 왔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고객들이 대체 진짜 이 캠페인이 효율이 있나? 라고 확인을 하실 때 채널을 가장 많이 활용해 주십니다. 특히 이 채널별 유입 같은 경우는 수동 태그, UTM 태깅 다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UTM 태깅 활용해서 수동 태그 잡아주셔서 이 채널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배너 광고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다이렉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브랜딩이 좀 잘 돼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한테 들어오던 기존의 고객들이 즐겨찾기를 한다던가 바로 가기를 눌러서 아니면 우리 주소를 알고 있어서 바로 유입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네이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브랜드 서치 네이버에서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 추천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아무리 우리가 광고로 돈을 태우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예산에는 책정된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바이럴이고 요즘 광고는 넘쳐나고 정보도 넘쳐나고 매체는 너무 넘쳐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인이 추천해 주는 거 그런 거는 꼭 한번 그래도 이거 좋아 이거 꼭 들어가 봐 그러면 한 번은 들어가 보거든요. 한번 뭐 보진 않더라도 만약에 요즘 카톡방에 이렇게 추천해서 링크를 공유를 하면 링크 이미지라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한 번 더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럴은 생각보다 굉장히 요즘엔 더 많이 중요한 지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별 유입을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정말이 이걸 성공 사례로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 유저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표고요. 이제 소스미디엄 아까 똑같이 매체로 들어가시면 소스미디엄에서 위에 이렇게 익스플로어라고 해서 전체 그래프가 나옵니다. 전체 그래프가 나와서 얘는 지금 유저 기준으로 했고 이거는 이 기간 동안 진행했던 캠페인이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대비를 했으니까 2016년 데이터와 2017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과를 한번 보면 저희 KPI는 신규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와 매출이 저희 KPI였죠. 그래서 신규 방문자가 얼만큼 증가를 했고 매출이 얼만큼 증가했는지가 저희 중요한 지표였어요. 이 캠페인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분석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여서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신규 방문자 수가 11.93% 증가를 했고 매출액이 213.24%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사실 공개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분석 성공 사례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사례였고요. 이런 식으로 KPI를 잡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KPI를 잡고 그 KPI를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마케팅 성과를 측정을 할 것인지는 그냥 여기 간단히 보이시는 매트릭스에서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GAIQ 인증시험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사실 제가 지금 GA 활용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좀 세세한 질문이 들어서요. 네. 제가 모바일에서 어떤 모바일 아이폰인지 아니면 삼성인지 그거를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 확인 경로도 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Q&A가 있고 강의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사례나 GA에 대해서 네. 아까 그 사례 말씀해 주시면서 네. 질문들 중에 이탈률 높은 고객의 인구 통계에 대해 질문했다. 네네네. 인구 통계라 하시면 생리나 네, 맞아요. 연령층이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연령층이 제대로 타겟팅 됐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성별에 대해서도, 우린 당연히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분들이 좀 더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남성 고객은 어떻게 타겟팅 할 건지. 남자분들도 분명히 요즘에는 옷이나 이런 사이즈를 봤을 때는 니즈가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뷰티 쪽이나 뷰티, 외모 이런 쪽에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남성 고객들을 어떻게 타겟팅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 고려를 했는데요. 이건 배달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배달 지역에 대한 범위까지도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역이 이제 택배가 정말 효율적인지, 이제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경기권까지는 어떻게 당일 배송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부산까지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주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네, 부산까지 이렇게 가능했을 때, 소비자들의 고객이 반응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제 지역 타겟팅까지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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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에서 말하는 잠재 고객도 되고 있거든요. 네. GA에서 말하는 잠재 고객이랑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GA에서 말하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GA에서 제가 지금 보고서를 볼 때 다 영어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영어로 보여드린 이유가 구글이 이게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번역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구글로 봤을 때는 이게 사용자고 방문자고 뭐 전부 다 동일한 의미처럼 보이고, 세션이랑 랜딩 페이지, 그럼 랜딩 페이지랑 시작 페이지는 또 뭐가 다르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믹스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영어로 보실 걸 추천하고, 그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유사한 케이스들 있죠. 그런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잠재 고객이 구글에서는 정확한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보고선 조금 논외인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에 살고 여자며 20대에서 30대고 요 정도까지는 보여줍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로그인해서 구글에다가 이 정도 입력을 한 데이터고 제 생년월일 그다음에 제가 주로 접속하는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그 위치들을 확인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다 구글에서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트렌드를 보라는 게 잠재 고객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재 고객이라는 게 너네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의 트렌드야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겠어. 하지만 너네한테 들어오는 잠재 고객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잠재 고객을 묻고요. 이 잠재 고객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구 통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이 고객들이 신규 방문지, 재방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네. 그럼 실무 사례 분석 배경이 신규 매출이 감소해서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네, 신규 고객의 방문자가 감소해서. 네. 근데 지금 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신규 방문자가 줄어들어서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저는 지금 이게 솔팅이 신규 방문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네. 배경이 신규 방문자가 줄어든 거 아니야? 줄어들었죠. 배경이 됐는데 네. 지금 분석하신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증가가 그래서 증가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 그 노력을 해서 증가시켰다는 네네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이제 결과가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다시 네, 그 중간은 요러요러한 분석 배경과 이런 비즈니스 KPI를 설정을 했고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네, 결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중간 노력들은 굉장히 많은 그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에서 이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녹아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PI는 신규 유저를 증가시키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저희 KPI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성공적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간이 얼마나?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진행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간을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7월 한 달에 대한 대비 데이터를 가지고 전년도 대비에 대한 거니까 전년도 데이터는 이미 있어서 우리 목표는 전년도 대비 이만큼 상승이고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미리 세팅이 돼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질문은 여기서 일단락하고 저희 GAIQ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PCM만큼 많이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시험이 아니고요. 그래서 무료예요, 이거는. PCM 아까 99불 이거 정말 쳐야 되나 조금 망설였는데 GAIQ는 무료입니다. 네. 예. 죄송해요. 제가 좀 행동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GAIQ는 무료예요. 그리고 시험 문항은 객관식 7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90분 동안 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PCM이랑 동일하게 집에서 클릭 하셔서 보시면 되는 시험이고요. 사실 GAIQ도 예전에는 구글에서 유료로 시험을 보게끔 했어요. 한 50불 정도? 그 전에는 더 비쌌고 한 10만 원 정도였었는데 다운시켜서 50불. 근데 이제는 완전 무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얘도 합격 기준은 조금 높습니다. 80% 이상을 합격해야지 합격률이 나와야지 통과를 하는 거고 그러면 56문제 정도 맞추시면 합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푸시면 딱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유효기간은 추즈기 기준으로 1년 반 그래서 18개월 정도 유효기간이고 응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메일 아이디 없으시면 이거 시험 못 보고요. 지메일 아이디만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약관 몇 번 클릭하셔서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시면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안타깝게도 지금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를 진행하신 분들은 에드워즈에 돈을 들이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근데 GAIQ는 잉글리시 올립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플랫폼이 싹 다 바뀌면서 아카데미로 넘어가면서 다 영어로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요 점은 조금 PCM 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면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행히도 불합격 하시면 24시간 후에 재응시가 가능해요. 예전에는 일주일이었는데 그냥 하루 정도 불합격했어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좀 시험을 많이 가볍게 하고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글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은 이렇고요. 이건 PCM이랑 비슷한데 난이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1번이 답이다. 네. 2번 정답 혹시 있으신가요? 3번? 네. 4번은 혹시, 손 안 들으신 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그 웹사이트 트래픽을 보냈을 때 GA에서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라고 했을 때 트래픽 나오시면 트래픽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가벼운 축에 속하고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실시 문제를 돌립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상중하 적당히 다 섞여서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료고 약간 가벼워서 패스할 수 있겠지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잘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잡으시고 마음 편하게 여러 번 치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GAIQ는 따로 시험을 보는 시험,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실무를 쓰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많이 트래픽 리포트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그 많이 보시다 보면 저건 당연히 이제 올 트래픽일 것 같은데 이 정도 감이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이 GAIQ를 보시기 위해서라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전환하셔서 조금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그거 보시고 일주일 정도 시험 하루에 한 2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서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출력을 좀 상장 같은 데에다가 그런 빳빳한 종이에다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인쇄소 가셔서 출력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 파일이 날아가서 제가 임의로 가지고 와서 이름을 넣은 건데요. 요즘에 바뀐 거는 이렇게 합격을 하시면 이 팝업이 뜨면서 빵빠레가 울립니다. 정말로 그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이 이미지를 넣어주고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렇게 조금 세로로 길게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전에 있는 전에 있는 요 디자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약간 더 왠지 자격증이고 약간 있어 보이는. 네. 근데 파랑색도 네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GAIQ는 결론적으로는 구글에서 인증을 해주는 너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만큼 사용을 했구나. 너가 이만큼 사용했고 이만큼 알고 있으면 그거 공인해 줄게. 라고 구글에서 아까 그 마케팅 AMA인가요? 네. AMA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전 AMA 들어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구글은 누구나 지금 당장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구글에서 인증해 줍니다. 인증해주는 구글 애널리틱스 사용 능력이고요. 네, 여기까지 GAIQ에 대해서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